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명복 아파트입니다. 최근 영상이 영 뜸합니다. 한 주에 두세 개는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는 한 개 올리는 것도 굉장히 벅차네요. 봄철에 회사 일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짬내서 글 쓰고 영상 만들고 또 외부 일정도 소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해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을 썼다가도 지우고 영상을 만들었다가도 삭제하고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것에 노력이 필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쩐지 요즘은 좀 그런 노력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저의 정신을 찾을 겸 대구 부동산 1분기의 탑3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구 부동산 1분기 탑3 이슈. 첫 번째, 청라S자이와 만촌 자이르네. 두 번째, 서대구역에서 시작된 마피 분양권 사기. 세 번째, 대구 아파트 거래량 반등과 특례보금자리론. 1분기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입주단지 두 곳을 살펴보고 서대구역의 마피 분양권들이 질비하게 등장하자 분양권 사기 세력이 등장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다루어 봅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연계를 생각해보며 해석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라S자이와 만촌 자이르네. 청라S자이가 2023년 2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947세대 대단지에 달구벌대로 인접성, 청라운덕역 2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으로 인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빠르게 소진된 단지입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환의 1등 공신이 청라S자이입니다. 입지 좋은 곳에 지어진 자이는 불패죠. 더군다나 입지 대비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입주장은 꽤 빠르게 시작됐어요. 10월부터 매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5억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입지가 약간 더 우위에 있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7억 위를 호가하고 있었으니 1억 5천만 원 차이가 났던 거죠.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투자 매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6억 언더 가격이 맞벌이 신혼부부나 충분히 돈이 있으신 40, 50대도 도전해볼 만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매칭했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부부 합산 8천만 원 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혼 첫 집을 이렇게 좋은 곳에 신축으로 마련할 수 있다니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현재는 괜찮은 매물을 6억 밑에서 찾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촌 자이르네입니다. 607세대 중형급 단지로 2023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후분양 단지죠. 사실 이 단지 때문에 만촌 3동이 엄청 들썩들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여기에 공급되는데 상급지의 공급이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위치한 만촌 3정 그린코어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판상형의 정남향이기에 두리봉 조망을 평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촌 3동 학군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죠. 만촌 자이르네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만촌 자이르네 수분양자께서 모형도를 파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이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현재 이분은 잘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에 그런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입지 대비 가격을 생각하면 만촌 3정이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포도 아닐까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부러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저층의 경우에는 9억 언더로 나오게 되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하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촌 자이르네급 단지를 금리 4% 초반으로 40년 채용식 가져갈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평으로 치면 대구 내에서 범어 4동 다음 가는 최상급지잖아요. 로얄이 가장 먼저 나가는 건 당연지사고 중층보다 오히려 저층이 먼저 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15에서 25% 정도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촌 자이르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대구역에서 시작된 마피 분양권 사기.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입주를 앞둔 단지들 중 입지가 조금 못한 외곽지에 위치한 단지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타격이 큽니다.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죠.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대구역 영무회다음의 경우 마피 8천만 원을 보여주면서 분양 계약금의 2배 정도가 마피로 나오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 분양 계약금 10%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마피는 매수하면 70에서 80% 주택담보대출로 바로 입주할 수가 있으니까 최초 분양자 혹은 전매계약자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매도하는 것이겠지만 심리는 거의 최고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도자들의 절박한 바닥 심리를 악용하는 나쁜 사기 세력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중도금 대출은행, 명의변경 시행사. 여기서 사기 세력이 매수자와 공인중개사를 돈을 주고 짜고 섭외합니다. 신용이 불량하거나 소득증빙이 안
안 되는 바지 매수자, 정해진 요율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컨설팅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중개사가 매도자를 속이는 것이죠. 마피니까 돈을 돌려받겠죠. 그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것이 첫째이고 입주 후에 전세까지 얹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둘째입니다.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매도자는 사기 세력에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분양권 거래할 때에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게 대출 승계가 잘 진행되었는지, 시행사에게 명의 변경이 잘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작성, 중도금 대출 승계, 명의 변경 이 세 가지 예를 하루 만에 일정을 맞추시고 변경 완료가 최종 확인되면 금액을 지급하시는 쪽이 맞겠습니다. 이런 세력이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동대구 해머러스퀘어 웨스트의 경우 명의 변경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쪽이 서로 속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기 세력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까 계약에서 돈 지급은 항상 신중합시다. 우리 사이에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 반등과 특례보금자리론. 최근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건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임장을 오시기도 하고 매수 문의도 꾸준하게 있습니다. 3월 거래의 경우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1,669건 기록하고 있으니 거래량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40년 채증식 4%대 고정금리, 그리고 DSR이 아닌 DTI만 보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매수자들의 유동성 공급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상황을 보면 신규 주택 구입 비중이 59%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주택 가격이 수요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2만원 하면 아무도 안 사 먹겠죠. 500원 하면 줄 서서 먹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기회비용적으로 생각해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보의 보급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일반 수요자들이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월이자, DTI, DSR, LTV 딱딱 계산기 두드려서 바로 그냥 행동에 옮기시더라고요. 지역 구분도 많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결국 매매냐 임차냐 그것 외에는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높아진 월세 가격과 내가 지불해야 할 월 상환액을 비교해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제는 월세보다도 전세가 더 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저는 전세를 싫어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구의 1분기 탑3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꽤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지나온 과거를 이모저모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분기에 주목해볼 만한 단지와 이슈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제가 자유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엄청 기대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였습니다.